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혼까지 탈탈 털어 세상의 모든 이슈를 파헤치는 이슈. 임당이 오늘 아주 특별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취업시장에는 고졸 학력으로 연봉 1억 원을 찍는 전설의 직업 킹산직이 존재했었죠. 정년 보장은 기본이고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에 현대차 평생 할인까지 더해져 의사와 변호사조차 부럽지 않은 철옹성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현재 울산 시내를 가보면 현대차 작업복만 입어도 술집 사장님들이 서비스를 팍팍 내주던 화려한 풍경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거리에는 임대문에 종이만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부동산 중개소에는 어깨가 축 처진 중년 남성들이 멍하니 앉아있는 광경뿐입니다. 이분들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연봉 1억 2천만 원을 받으면서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외치던 킹산직의 주인공들입니다. 당당하게 5억 원의 퇴직금을 손에 쥐고 회사를 나왔지만 2년 만에 통장 잔고는 바닥나고 월급 180만 원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과연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많던 퇴직금은 증발했고 현대차 주식은 로봇 도입 발표 날에 폭등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슈 임당에서는 귀족 노조의 화려했던 과거와 비참한 몰락, 그리고 현대차가 준비해온 로봇의 역습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일론 머스크가 예언했던 노동의 종말까지 이 거대한 퍼즐을 맞추며 여러분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생존 지침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9년 전인 2017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울산 공장은 뜨거운 태양 아래 파업의 열기로 가득한 전쟁터였습니다. 조합원 5만 명이 파업 찬반 투표소 앞에 줄을 섰고 결과는 86%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나며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급 15만 원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이라는 심플하지만 강력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회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8월 23일 울산 공장의 거대한 심장이 멈췄고 하루에 3,700대씩 쏟아져 나오던 자동차 생산량은 순식간에 0이 되었습니다. 이 파업은 무려 24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공장 굴뚝에서는 연기 한 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결국 회사는 백기를 들고 기본급 9만 5천 원, 인상과 400%의 성과급, 그리고 일시금 1,400만 원이라는 달콤한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노조원 한 명당 평균 475만 원을 더 챙겨가는 승리였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그 뒤에는 엄청난 계산서가 따랐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생산하지 못한 자동차는 8만 9천 대에 달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1조 8,9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회사는 하루에 787억 원씩 허공에 돈을 뿌린 셈이며 노조가 1원을 더 벌 때 회사는 8원을 잃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의 구멍을 메운 첫 번째 피해자는 바로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여러분의 지갑이었습니다. 인기 차종인 아이오닉의 출고가가 슬그머니 오르면서 약 6천억 원의 파업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협력 업체들로 현대차가 멈추자 납품할 곳을 잃은 15만 명의 하청 직원들은 임금 동결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지막은 청년들이었는데 경영 악화를 핑계로 그해 예정되었던 900명의 신규 채용이 전격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5만 명의 이익을 위해 85만 명이 피해를 보는 구조였으며 당시 인터넷에서는 노조를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일은 파업이 끝난 다음 날 서울 양재동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6일 새벽 본사 20층에는 1조 8,900억 원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한 임원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파업은 반복될 것이며 이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라고 강하게 발언했습니다. 그때 최고 결정권자가 나직하게 묻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통제 가능한 생산수단인 로봇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로봇은 머리띠를 두르지 않고 투쟁가를 부르지 않으며 지치지도 않는다는 답변에 그날 현대차의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향후 5년간 3조 원을 로봇에 투자하기로 결정하며 노조가 축배를 들 때 회사는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계를 돌려 오늘 2026년 1월 7일 라스베이거스 CES 현대차 부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무대 위로 키 175cm에 몸무게 89kg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가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아틀라스는 관절을 자유자재로 꺾으며 춤을 추고 제자리에서 공중제비를 도는 완벽한 신체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지만 울산 공장에서 생중계를 보던 노조원들은 인간보다 뛰어난 로봇의 무력 시위에 등골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현대차 CEO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로봇 한 대가 인간 3명의 몫을 하기에 3만 대는 사실상 9만 명의 노동력을 대체한다는 공포스러운 숫자입니다. 현재 현대차 국내 생산직이 약 3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그 3배의 강철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셈입니다. 발표 직후 주가는 16% 폭등했으며 증권가에서는 마침내 노조 리스크에서 해방되었다는 리포트가 쏟아졌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진정한 금속노조의 탄생이라며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아틀라스를 향해 조롱과 찬사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아틀라스와 인간의 성적표를 비교해보면 이건 너무 잔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일 정도로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줍니다. 용접 작업에서 인간은 200초가 걸리지만 아틀라스는 180초면 충분하며 속도면에서 이미 10%나 앞서갑니다. 불량률은 더욱 놀라운데 인간이 1.5%의 실수를 할 때 아틀라스는 0.2%로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근무 시간 역시 인간은 8시간 일하며 밥 먹고 화장실도 가야 하지만 로봇은 전기만 있으면 24시간 무한 가동입니다. 연간 생산량을 따져보면 인간이 3만 6천 개를 만들 때 아틀라스는 17만 5천 개를 생산하여 약 5배의 차이가 납니다. 결정타는 바로 비용인데 연봉 1억 생산직의 부품당 인건비가 2,778원이라면 로봇은 단돈 92원에 불과합니다. 무려 30배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본가 입장에선 아틀라스보다 더 완벽한 사원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아틀라스는 나이가 들었다고 임금 피크제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달라고 떼를 쓰지도 않습니다. 여름마다 붉은 조끼를 입고 광화문에 나가 투쟁을 외치지도 않으니 경영진에게는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노동자인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민국 자동차 생산 지도 자체가 바뀌고 있으며 현대차는 파업 리스크가 큰 울산의 신규 설비를 깔지 않습니다. 현재 울산 공장 라인에는 팰리세이드 구형이나 스타리아 같은 곧 단종될 모델들만 남아 일명 설거지 라인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반면 최신형 그랜저는 전주 공장으로 갔고 제네시스의 첨단 자동화 설비는 아산 공장에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오닉 시리즈는 체코와 미국 조지아 공장으로 날아갔으며 울산 공장은 이제 과거에 갇힌 갈라파고스가 되었습니다. 생산성 지표를 보면 울산 노동자 1명이 1년에 자동차 44대를 만들 때 미국 엘라베마 노동자는 84대를 만듭니다. 왜 이런 격차가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울산 노조가 지난 수십 년간 컨베이어 속도를 줄이고 노동 강도를 낮추는 투쟁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노동자 개인은 편해졌을지 몰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상실한 늙은 공장이 되어 결국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10년간 울산에 3조 원을 투자하는 동안 아산 공장에는 무려 8조 원을 쏟아부으며 명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결국 울산 공장의 인력은 2020년 3만 5천 명에서 2024년 2만 8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4년 만에 7천 명의 일자리가 증발했는데 회사는 강제로 자르는 대신 위로금 3억 원이라는 세련된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평생 기름밥을 먹으며 일하던 50대 생산직 근로자들은 3억 원이라는 목돈에 눈이 뒤집혀 우르르 퇴직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손에 쥔 3억 원은 자영업이라는 냉혹한 정글 속에서 사자 앞에 던져진 고기 한 점에 불과했습니다. 퇴직한 7천 명 중 상당수가 치킨집을 차렸다가 1년 만에 폐업하거나 카페 인테리어 비용도 못 건지고 손을 뗐습니다. 평생 회사라는 따뜻한 온실 속에서 보호받던 이들에게
야생의 시장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잔인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2년 만에 그 소중했던 퇴직금은 마치 뜨거운 햇볕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울산의 공인중개소에 가면 어서 오세요 하며 물수건을 건네는 중년 남성들이 바로 과거의 그 킹산직 주인공들입니다. 한때 현대차 조끼를 입고 어깨를 펴고 다니던 그분들이 지금은 월급 180만 원을 받으며 전세 계약서를 복사하고 있습니다. 더 비극적인 사실은 현재 울산 공장에 남아있는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가 53세이며 젊은 피의 수혈이 끊겼다는 점입니다. 지난 5년간 신규 채용은 1년에 고작 40명 수준으로 예전에 1000명씩 뽑던 시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20대와 30대 청년들은 울산 공장을 곧 망할 곳이라 생각하며 자동화된 아산 공장이나 연구직만을 선호합니다. 울산이라는 도시 전체가 서서히 늙어가며 가라앉고 있고 현대차라는 엔진이 꺼지면 도시의 운명도 함께 멈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노조의 욕심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대한 재앙의 전조와 같습니다. 2025년 말 일론 머스크는 경제학자들을 경악하게 할 예언을 던졌는데 바로 돈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보다 훨씬 저렴하고 완벽하게 물건을 생산하면 물건값이 바닥을 치는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온다는 논리입니다. 물건값이 똥값이 되는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공식 자체가 완전히 깨집니다. 머스크는 미래의 화폐는 돈이 아니라 에너지가 될 것이며 로봇을 돌릴 전기를 가진 자가 새로운 권력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아틀라스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인건비를 아끼기 위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변신입니다. 노동 자체가 사라질 미래의 에너지 모빌리티 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으면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려 사라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월급 5만 원 인상이나 정년 연장을 외치는 것은 침몰하는 배 위에서 짐을 늘리는 격입니다. 시대착오적인 투쟁은 오히려 로봇 도입의 속도를 앞당길 뿐이며 이제는 노동의 정의 자체를 다시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는 현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99% 실현 가능한 미래의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 6월 현대차 사내 게시판에 스마트 팩토리 로봇 운영,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이라는 공고가 조용히 올라올 것입니다. 모집 대상은 생산직 전 사원이며 6개월간의 교육비 전액 무료와 함께 로봇 관리자로의 직무 전환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공고를 본 대부분의 생산직 아저씨들은 내가 용접만 30년을 했는데 이제 와서 컴퓨터를 배우냐며 코방귀를 뀌겠지요. 교육받을 시간에 주말 특근 한 번 더 뛰면 수십만 원을 더 버는데 미쳤다고 거길 가냐는 반응이 지배적일 것이 뻔한 현실입니다.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에 도전하는 신청률은 1.7%에 불과한 고작 300명 남짓의 소수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1년 뒤 아산 공장에 아틀라스 500대가 깔리는 순간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함께 완전히 역전되고 말 것입니다. 대규모 인원 감축의 칼바람이 불어닥치며 1,500명의 라인 인원 중 700명을 내보내야 하는 잔인한 구조 조정이 시작됩니다. 그때 가서 저도 교육받겠습니다 하며 뒤늦게 손을 들어봤자 변화의 버스는 이미 떠났고 회사는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반면 변화를 받아들였던 1.7%의 300명은 더 이상 기름때를 묻히지 않고 태블릿을 든 화이트 컬러 관리자가 됩니다. 그들은 로봇들이 잘 돌아가는지 체크하며 연봉 1억 5천만 원을 받는 귀한 인재로 거듭나 기술 혁신의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하고 왕년에 내가 어땠는지 타령만 하던 나머지 98%는 명예퇴직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운명입니다. 이것은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기술은 인간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으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적 영역으로 넘어간 자만 살아남습니다. 로봇과 단순한 근력 대결을 하려던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 시대가 주는 가장 뼈아픈 교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킹산직은 환상이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와 강력한 노조라는 특수한 환경이 만들어낸
역사상 유례없는 짧은 호황기였을 뿐입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질 운명이었던 그 자리를 이제는 강철의 몸과 인공지능의 뇌를 가진 로봇들이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울산의 노동자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더 나은 대우를 원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여전히 1980년대 방식의 머리띠와 투쟁가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투쟁은 오히려 로봇 도입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노조가 강해져서 고임금을 요구하면 회사는 공장을 해외로 옮기거나 노동 강도를 낮추면 더 효율적인 로봇을 데려오는 것이 자본의 생리입니다. 2017년에 그 뜨거웠던 24일간의 파업이 역설적으로 오늘날의 거대한 로봇 군단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 된 셈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예언처럼 2029년이 되면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노동의 종말이 실제로 눈앞에 닥칠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모든 가치를 생산하는 시대에 여러분은 아틀라스를 지휘하는 통제실에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공장 밖으로 밀려나 계시겠습니까? 변화를 부정하는 자에게 미래는 가혹한 재앙이 되겠지만 눈을 크게 뜨고 미리 대비하는 자에게 미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영광에 매몰되어 투쟁의 구호를 외치기보다 다가올 기술의 파도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현대차와 로봇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분석을 넘어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린 아주 중요한 지침서와 같습니다. 킹산직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준비된 자만이 그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밥그릇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누구든 도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슈, 임당이 준비한 뼈 때리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술의 진보를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내 도구로 활용할지 연구하는 자세가 이 로봇 시대의 진정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울산의 눈물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변화에 눈감았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데이터와 현실이 똑똑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며 사라질 것인지 아니면 미래의 흐름을 타고 도약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다가올 노동의 종말 시대에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슈 임당은 앞으로도 날카로운 분석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격변하는 2026년의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든든한 생각 파트너가 되어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드리는 이슈 임당이 되겠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로봇 시대의 생존에 대해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이고 본질을 꿰뚫는 이슈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슈를 영혼까지 탈탈 털어 파헤치는 이슈 임당이었으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여러분이 그 변화의 파도를 멋지게 타고 넘는 승리자가 되기를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임당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새로운 기회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